제목 보세요. 후드티에 슬리퍼. 김건희 여사가 저런 옷을 입었다고요, 박성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초구 자택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목격됐습니다. 후드티에 청치마, 슬리퍼를 착용하고 안경도 쓴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등장한 김 여사,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습니다. 사실 개를 무서워하거나 개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대형견에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 끌어안는다는 것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김 여사는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끌어안고는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고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의외입니다. 저게 이제 저 모습 진짜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주 대변인님 집에서 가끔 뭐 종량제 봉투 쓰레기 뭐 버려 나올 때 막 그런 차림이잖아요. 가벼운 차림. 네. 당선인 부부가 애완동물의 진심인 편이라는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폭발물 탐지견이기 때문에 이제 저 종류가 이제 셰퍼드인데 다소 이제 무서워 보이는 외견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지금 사실상 공개적 행보는 지난달에 사전투표소에서 빨간 양말과 빨간 스카프를 착용하고 투표에 임하는 모습 이후에 근 한 달여 만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옷이 이제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지적 이런 것들과 좀 대비되면서 자연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사과 기자회견할 때도 10년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지적하곤 했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느낌에 민주당에서는 김현 평론가님 혹시 이런 생각 들까요? 이제 슬슬 시동 거는구나 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엊그저께 프레하고도 개막했죠. 예, 그런 것처럼 등판 준비를 하고 있구나. 몸을 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당선 직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공식 석상에 나오는 게 5월 10일 취임식입니다.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궁금하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궁금한데 어제 매우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인 것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출처가 좀 명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동네 사람이 찍어서 제보했다라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집 밖으로 안 나왔을까? 갑자기 이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 연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상당히 궁금한데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뭐 오늘 그 기사에는 독자 제공이라고 나왔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선인의 배우자인데 주민이 옆에 가서 사진 찍도록 놔뒀겠느냐? 경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려견 앞서 경찰견은 반려견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당선인이 키우는 반려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호를 해주는 경찰견에게 또 친근하게 쓰다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반려견 사랑이 뭐 익히 알려져 있죠.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고. 써니랑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좀 나눠주고. 당선인이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네. 저 취임하실 때인가?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곰이하고 송강이는 남아있어요. 저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으러 들어갔을 때 차담을 하는데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식던 소리 하지 말라고.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조금은 잊혀졌던 게 맞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선물로 받은 강아지 이름 솔직히 전 가물가물했어요. 저 얘기 듣기 전까지는. 네.
고미와 송강이라고 아. 합니다. 2018년 어제 일도 있는데 뭐 4년 전 일은 아, 당연히 그래요? 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선물한 강아지인데요. 네. 혹시라도 이제 사저로 가면서 남겨놓고 가면 어떡하나. 만약에 안 가져가시다면 본인이 기르겠다 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였는데 네. 사실은 이 당선 전에 후보 시절에 그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선거운동으로.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는 거라서 네, 요리를 본것 해주면서 같아요. 네네. 했는데 그때 나왔던 한 장면들을 보고 중년 아줌마들이 빵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을 저분이 하시지? 뭐라고 하셨냐면 네. 내 사진첩에는 강아지 사진밖에 없어요. 표정이 굳어질 때 강아지 생각만 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우리 강아지들이 아니었으면 지난 10년 세월 어떻게 버텨왔나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반려동물을 이미 7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랑 비교해봐도 미국 대통령들도 왜 그 퍼스트 독 그래서 나오잖아요. 아하. 정말 많은 숫자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키우시는 토리라는 개가 10년 전 유기견 보호단체를 통해서 입양한 강아지여서 애견인들로부터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 사진첩에 강아지 사진밖에 없다. 강아지만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걷냐 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니 어떻게 나는 뭔가 그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이 공통점이 같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니까 네. 역시 부부 화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려동물 7마리라는 건 뭐 익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사멍삼냥이랍니다. 아, 우리가 이런 뭐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멍삼냥. 네.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랍니다. 사멍삼냥. 네. 이름들은 저렇게 돼 있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앞서 사진 얘기한 이유가 어쨌든 뭐 저희가 그런 우스갯소리 표현으로 시동 건다. 이제 공개 활동 시동 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관련해서 뭐 질문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인 김건희 씨는 참석을 어떻게 결정이 되신 건가요? 대통령 부인께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공식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몇 마디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앞으로의 어떤 일정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때마침 대통령 취임 준비위 대변인 김현주 대변인께서 나오셨기에 딱 드라마틱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박주선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기자한테 아이고 당연한 걸 뭐 물어봐요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당연하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정말로 많은 궁금증 당연하지 않은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네. 그렇지만 그 준비위 위원장께서 직접 불문가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어떻게 부인이 동석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5월 10일 취임식에는 당연히 그 많은 분들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좀 예측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뭐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이제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예측되는 것은 직접 언론과의 얘기를 통해서 배우자로서 대통령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사회 그늘진 곳을 좀 돌보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전시기획에 있어서는 현대미술에 있어서 상당한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전시기획 회사 코바나 컨텐츠가. 그래서 이제 미술 평가액 그러니까 보험가액으로 따져가지고는 국내 어느 전시보다 가장 높은 보험가액을 기록한 그러니까 뭐 물론 작품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적 지표가 이제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 마크 로스코전이라든가 자코메티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미술과 연관된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효원 평론가님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남편 윤석열 당선인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세간의 글쎄요 눈길, 평가, 이미지마저 한순간에 불식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취임식이 아무래도 정말 진정한 공식 행보의 첫 모습이 될 거예요.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일 과제가 통합이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다가가느냐, 이걸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크게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 부풀리기, 이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도 중범죄인데 어쨌든 심각한 사안인데 대통령 부인이 어쨌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거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물론 그 전시 기획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언론에 서면 어떤 인터뷰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상업적인 활동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공익적인 활동이라도 본인이 미술 관련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여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의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일체 안 하는 게 마땅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거에 맞게 본인이 잘 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어떤 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배우자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퇴임할 때는 굉장히 좋은 그 대통령 배우자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 측 또 당선인 측에서는 약이 되는 얘기는 반드시 또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